아, 그러네. 다음 문제는 지금 화면 잘 보여요? 그래요? 좀 체크 한 번만 할게. 지금 보여요? PPT로 보여요? 넘어가는 거 잘 돼요? 영상 하나만 체크할게요. 영상 안 나오죠? 잠시만. 나와요? 소리도 나와? 어? 소리도 나와? 소리는 나올 필요는 없어. 오케이? 누구 윤정수가 나오면 안 된다, 나와야 된다 이런 거나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오케이. 네, 5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공유가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게 좀 설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홍보가 잘 됐어요? 그 학부생들한테? 아, 네, 그 회장 통해서 3학년, 4학년들한테 다 이제 홍보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단톡으로 뿌렸어? 아,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안 들어왔네. 그러니까 학생이 하나도 다 대학원생만 몇 명 있어요, 학부생 지금 있긴 있는데 한두 명이. 지금 최진호. 학부생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 의미가 있는데. 네, 기다려보죠 뭐.
한 네, 5분까지, 5시 5분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럼 여기 학부생 한 두세 명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맥시어 예. 하기 위해 한 번만 석훈이나 뭐 여기 안희강도 학부생인가? 단톡 한 번만 더 날려주면 안 될까요? 네, 저 학부생 맞습니다. 저 4학년입니다. 네. 한 번 해줄래? 네, 저도 학부생 3학년입니다. 3학년인데 지금 맥시어하게 한 번 더 단톡 한 번 해주면 안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렸다가. 네, 학생분들 중에 한 분이 아마 음소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5시 5분이 되긴 했는데요. 혹시 더 들어올 학생이 있는데, 아직 못 들어온 학생이 있나요? 혹시 들어온 학생들 중에 아는 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특별하게 없으면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대학원 소개 세미나 준비하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한양대학교 대학원 페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대학원 페어에 앞서서 먼저 우리 응용수학과 학생들이 대학원 연구실이 어떤 연구실이 있고 또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교수님들이랑 저희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진학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소개 세미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학원 페어를 하게 되면 또 자세하게 교수님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좀 고민도 해보시고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 주에 또 대학원 페어를 통해서도 이제 궁금하신 것들 이렇게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응용수학과 대학원 소개 세미나는 이제 양일간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5시부터 6시에 29일 오늘 그리고 내일 30일 날 5시, 6시에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이제 김대영 교수님 연구실이랑 이제 김성욱 교수님 연구실, 그다음에 최성경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연구생들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정현 교수님 연구실 팀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자당 한 15분 정도 해서 이제 4개 파트 정도로 하루에 발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발표자인 제가 먼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응용수학과 3기 조용우 대학원생이고요. 현재 그 김대영 교수님 지도 교수님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영상 처리 및 이제 컴퓨터 비전 관련된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과 영상 처리가 어떤 것인지 먼저 소개한 다음에 제가 최근에 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소개해 드리면서 좀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영상 처리 및 컴퓨터 비전에는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의 이제 뭐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사진이 하나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해당 이미지의 대상이 어떤 물건인지 어떤 동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아마 핸드폰 사용하시면은 얼굴 인식 기능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 인식 자체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이어서 이게 핸드폰 주인의 얼굴인지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해주면서 이제 암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어플은 뭐냐면요. 이제 와인병을 찍으면은 그 와인병이 해당 와인병이 어떤 제품이고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가격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어플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진을 통해서 해당 물건이 어떤 이제 종류인지 어떤 제품인지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도 또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영상 처리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지금 생각났는데 네이버 그 스마트 렌즈의 경우에도 이제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된 형태가 이제 요 사진 내에서 어느 위치에 그 해당 물체가 있는가를 이제 분석해주는 기법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다가 로컬라이제이션 위치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좀 더 발전시키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인공지능이나 영상 처리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으로 이제 영역이 발전이 됩니다. 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그 분야는 뭐냐면요. 이제 이전에는 하나의 그 물체에 대해서 사진만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가 들어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만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이제는 여러 물체가 들어있는 상황에서도 각각의
물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컴퓨터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링 해주고 알고리즘을 짜주는 분야가 바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자율주행이죠.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인데요. 여기 사진 왼쪽 위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 카메라로 이렇게 이제 도보를 촬영을 했을 때 각각의 이제 물체들에 대해서 사람을 물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 있는 객체에 대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고 99%의 확률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컴퓨터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해서 각자의 물체를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제 분야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얘는 드론이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촬영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트럭이 몇 대가 있는지 또 승합차는 몇 대가 있는지 이렇게 구분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좀 더 응용한 게 농장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드론에서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이 촬영한 부분에서 이제 버팔로라고 판단되지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가면서 총 몇 마리가 있다. 그리고 소가 몇 마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한 그 영상 처리에 있어서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거에서 이제 한층 더 이제 발전된 형태가 인텐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영역입니다.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보시면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의 이 파란 선 보이시죠? 근데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강아지의 부분이 아니라 여기 배경까지도 강아지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 강아지를 좀 지칭하고 싶다. 강아지를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온 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강아지의 그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요 부분이 강아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해주는 그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과 도보 그리고 나무, 건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컴퓨터가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픽셀 단위로 이제 라벨링을 해주는 이제 방식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야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제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은 아닌데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핸드폰 좀 관심 많으신 분은 갤럭시 S21부터 이제 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나오고 싶은데 뒤에 다른 사람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맨 왼쪽 그림에 노란색 낙하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이 부분만 잘라내서 없애주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이 세그멘테이션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말이 좀 빠른가요? 제가 15분 안에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혹시나 너무 빠르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네 그래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처리에서 좀 더 발전된 것 중에서 좀 이제 흥미가 생길 만한 부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겐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그 분야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사진이나 이미지가 있으면 좀 노이즈를 제거하고 개선하고 아니면 뭐 찾아내고 라벨링을 붙이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 겐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이 겐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이제 화면에 왼쪽에 사람이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사람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남자분과 여성분 중에 어떤 게 컴퓨터가 생성한 이미지인지 혹시 구분이 가능하실까요?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둘 다 컴퓨터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제 이미지인데, 이 정도로 이제 컴퓨터의 그 이미지를 창조하는 그 모델 자체가 이 정도로 발전돼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근에 한번 이제 이제 모델링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신한라이프에서 로지라는 그 한 사람을 이제 광고 모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AI로 만든 새로운 캐릭터라고 합니다. 실제 뭐 인스타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겐을 좀 이제 응용시켜서 새롭게 만든 이제 캐릭터로 이렇게 상품화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실생활에서 여러 군데에서 영상 처리를 좀 접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영상 처리가 저는 되게 흥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겨서 좀 연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시면 또 함께 연구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빛에 이제 번짐이 생겨가지고, 좀 명확하게 좀 사진 화질이 나오지 않고 조금, 흐리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넷과 레스넷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결합시켜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미지를 통과시키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빛 번짐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빛 번짐을 줄여주는 이런 모델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디블러링이라고 해서 좀 이제 이미지가 흔들려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이미지가 좀 흐릿한 상태로 있을 때, 초점이 안 맞거나 그럴 때, 그것을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뚜렷하게 만드는 것 또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번호판을 볼게요. 가운데 있는 번호판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흔들려 있는데 이제 요 알고리즘은 MIMO라는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모델인데요. 그 모델을 통해서 오른쪽에 이제 24, 02, 12로 이제 복원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복원을 하는 것도 이제 이 영상 처리에서 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좀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요 정도인데 조금 15분이라는 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좀 깊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좀 흥미 위주로 좀 설명됐다는 점 좀 양해의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 처리나 그런 거 공부하려면 사전에 뭐 파이썬이나 그런 코딩 관련 지식들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인가요? 제가 그 파이썬 좀 약한 편이어서. 네. 아, 이제 그쵸.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파이썬을 설치하는 법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다가 뒤늦게 관심이 생긴 터라 좀 뒤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대현 교수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는 그래도 한 달이나 한 두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파이썬에 대한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하시는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이제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아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데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하면은 아마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도 응용수학과 14학번이고요. 네, 여러분들이랑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웃지 마세요. 네, 특별하게 없으시면은 다음 이제 발표자로 이제 넘길 텐데요. 혹시나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 제1과학기술관 2층에 학습 지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나 아니면은 이제 네, 거기로 오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또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들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찾아와 주시고 이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태희 네, 조교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발표 준비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응용수학과 대학원 페어에서 빅데이터 분석 연구실 소개 시작을 맡은 우태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저희 연구실을 BDA 연구실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우태희, 차준호, 최용준 순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연구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 차준호 연구원의 연구 소개를 진행한 뒤 마지막으로 최용준 학생의 연구를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실 소개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구성원부터 보시죠. 최성경 교수님께서 BDA 연구실 담당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차준호 석사후 연구원, 최용준 석사과정 학생, 그리고 우태희 석박사과정 학생으로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아래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천식이 유의미한 유전체 정보 통계적 기법 이용하여 발견, 두 번째로는 COPD 및 천식 유전체 정보 기반 머신러닝 예측 모델 생성, 세 번째는 비만 및 대사증후군 유전체 정보 기반 딥러닝 예측 모델 생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는 차준호 연구원이 진행해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는 회귀 분석은 물론이고 응용수학과에서 배우는 통계 지식들이 아주 잘 활용됩니다. 연구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차준호 연구원께서 이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최용준 학생이 진행하는 연구로서 이제 4학년 때 배우는 머신러닝이 잘 활용됩니다. 또한 머신러닝은 최적화 이론과도 큰 연관성이 있죠. 연구 관련된 내용은 마찬가지로 차준호 연구원 발표 이후에 최용준 학생이 발표를 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연구인데 이 경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에서 제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딥러닝 같은 경우 이제 응용수학과에서 배우는 해석학 같은 경우가 제가 딥러닝 논문을 읽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연구 주제 모두 다 응용수학과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아주 잘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지금 공동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 연구는 고려대 안산병원과 이제 결핵균 약제 내성 분석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약제 내성이라고 하면 이제 결핵균이 이제 감염이 돼서 결핵이 걸렸을 때 약이 들지 않는 경우에 원인을 찾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할 연구는 이제 내년부터 진행할 연구들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랑 RNA 시퀀스 연구가 있는데 이제 이 연구들만 보면 이 연구실은 생물학 연구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생물학으로 보이지만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도 앞으로 발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 연구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이제 안산병원 공동 연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핵균 약제 내성 분석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맡은 거는 선행 논문들의 이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적 의미나 그리고 기계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통계적 의미를 분석하거나 기계학습 방법론을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점을 도와드리고, 반대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의학적인 지식에서의 해석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면서 서로 이렇게 코워크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 진행 관련된 부분 잠시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선행 논문의 그래프가 우리 코드에서도 잘 지원되어 있는가 같은 부분을 체크해주는 역할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계학습 배우시면 클러스터링 관련해서 배우시죠? 그럼 클러스터링 관련해서 이제 트리 그림이 잘 그려지는가, 논문과 유사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로 진행했을 때 선행 논문의 결과와 얼마나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공동 연구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간단히 보여드렸는데요. 저희의 연구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나오니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BDA 연구실에 나오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학 계열에서 보시면 대학병원 연구실, 제약회사,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내년에 할 연구와 마찬가지로 진출 분야만 보면 굉장히 생물학 분야처럼 보이는데요. 앞서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런 곳들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을 두 슬라이드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선배님 중에서는 이제 타 대학원 통계학과에서 석사를 마치신 후에 대학병원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생물에만 밀접한 곳들로만 보이지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BDA 랩의 장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의 소개이니 이제 저희 연구실의 장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교수님의 열정적인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연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피드백해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해주시냐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 연구원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봐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된 대답이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라면 교수님께서 납득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근거가 뚜렷하지 못하고 설명력이 떨어진다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짚어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할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명확히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그 틀린 것에 관련된 이론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셔서 실력을 쌓기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환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연구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에 학생들의 연구 환경을 굉장히 신경 써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후 취업할 분야에서 겪을 일과 유사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진출 분야의 할 일과 유사한 경험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쌓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한 슬라이드 뒤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사람인 그 사이트에서 이제 저희와 관련된 분야로 검색을 해서 하나를 골라온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공고를 낸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빨간 박스를 보겠습니다. 이 업무 내용에 보시면 리눅스 기반의 NGS 데이터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가 NGS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데이터를 리눅스 환경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NGS 데이터의 분석 파이프라인 최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파이프라인 최적화는 필수 불가결한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대 안산병원과 이제 공동 연구할 때 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것 또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격 요건 보시면 학력에 보시면 이제 생명 정보학,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이제 수학과 출신 분들이라면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저희 연구 분야가 바이오 인포메틱스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학과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데 보시면 컴퓨터나 통계학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학 계열의 이런 학과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 컴퓨터 언어를 보시면 배시, R, 파이썬 중 한 개 이상 사용 가능하신 분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 연구실은 셋 다 다루면서 R이나 파이썬 둘 중 하나만 다루셔도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시 지출서를 보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석사 졸업 논문 제목과 초록 또는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 제목과 초록 이런 것들은 대학원 오셔서 연구실 경험하시면 다 치울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서류에 이제 지노믹스 또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관련 경험을 반드시 적어주세요의 학과 수업, 워크숍, 세미나 등이 있는데 이제 여기 연구실 보면 암 관련해서 연구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암 관련해서 연구한 경험은 없지만 실제로 저희 여름방학에 암 관련 학회에 다녀오기도 해서 이제 경험은 어떤 건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공부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에 학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들 모두 역시 다수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취직 후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연구실이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죠. 이제 관련 발표는 이제 차준호 연구원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분석 연구실 차준호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현재 빅데이터 연구실에서 여러 수학적, 통계적 지식과 컴퓨터 사이언스적 요소를 활용하여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통계적 컴퓨터 사이언스적 방법을 통해 천식 질환에 관련된 유전자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우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수학적 알고리즘, 지식, 그리고 컴퓨터 코딩 등을 활용한 AI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에 입각한 진단 및 처방에서 환자 개인의 특성 혹은 유전적 차이에 따른 맞춤 진단과 정밀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THR 플랫폼이라고 해서 현재 미래의 이제 의료 방향을 그린 그림인데요. 각 개인의 퍼스널 헬스 레코드 플랫폼으로 각 개인의 헬스 상태에 따라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세계는 발칵 뒤집어졌고 팬데믹 상황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하루 확진자 2,000명을 넘으며 현재도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 여파와 전염병을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백신이 나오면서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제 백신 부작용 및 아직도 코로나는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또한 컴퓨터 사이언스가 밑바탕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인 시퀀싱 정보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의학적 생물학적 요소 이면에 밑바탕돼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개인적 맞춤 의학 THR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개인별 맞춤 의학 또는 특정 질환 연구에 중요한 바이오마커, 예를 들어 유전자나 스닙들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세워서 해당 질환에 대한 특정 유전자 변이를 찾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변이, 다른 말로 이제 스닙이라고 도 부르는데 이러한 용어가 낯설으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단일 유전자 변이라고 불리는 이 스닙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체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99%는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1% 정도 서로 다른 유전적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 스닙이란 이 염기 서열 중 특정 어느 포지션에서 발생한 한 개의 염기가 치환되어 바뀐 이제 유전적 변이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나머지 서열은 이렇게 같지만 한 개의 이 위치에서 염기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뮤테이션 된 것을 스닙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변이가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나중에 인체 내에서 유전 정보의 차이와 이제 단백질 그리고 여러 대사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스닙은 이렇게 마이너 얼리 프리퀀시에서 소수 대립 유전자의 빈도에 따라서 커먼한 스닙이라고 부를 수 있고 레스 커먼한 스닙 그리고 레어한 스닙이라도 부르게 됩니다. 저희는 이 마이너 얼리 프리퀀시가 5% 이상인 커먼한 스닙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스닙 외에도 변이들의 길이와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많은 유전 변이들이 인간 내부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저희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스닙이란 이 변이만 분석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해서 게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GWAS라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질병이 있는 환자군, 케이스와 질병이 없는 컨트롤군, 군들의 유전 정보를 수집해서 이들의 유전적 차이와 빈도를 비교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환자군에서 더 많은 빈도를 갖는 유전자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아래는 메아탄 플랫이라는 그림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시각화하여 이제 대저군 대비 환자군에서 더 많은 빈도를 갖는 유의미한 변이들을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10 p-value 값을 취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 환자군에서 더 유의미한 스닙들이라면 이렇게 픽처럼 이렇게 p-value 값이 뜨게 되어집니다. 제가 연구한 질환은 천식으로 특정 유발 물질에 노출 시 기관지 염증으로 발생된 질환입니다. 폐 속에 기관지가 좁아지고 기침 등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고 호흡곤란, 폐섬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발작 및 여러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고 현재 전 세계 4만 명의 환자가 있고 매 40만 명이 천식으로 인해 사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은 이렇게 단순히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여기 environment impact라고 해서 천식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나타낸 것인데요. 흡연 여부가 있겠고요. 알레르기 여부, 그리고 면역 반응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흡연이 천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저희는 사용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뉴스로 통해 잘 아시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의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데이터인 코제스라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 6개의 총 코호스트가 있는데 3개의 코호스트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이제 퀄리티 컨트롤 후 72,971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용한 유전체 정보, 스닙 정보는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에서 제작한 한국인 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스닙 칩은 한국인 데이터로 총 717만 6,623명의 3개의 스닙 정보가 담겨 있고 저희는 퀄리티가 낮은 그리고 정확도가 부족한 스닙들을 제거하고 541만 6,280개의 스닙들을 사용하여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부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회귀 분석, 로지스틱 모델을 사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전 정보인 스닙, 그리고 성별 정보, 그리고 나이, BMI, 알레르기 여부,
흡연 여부 등을 공별량으로 넣었습니다. 이것들을 공별량으로 넣은 이유는 이것들에 따라서 천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코베리에이트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경적 요인으로 선택한 스모킹, 흡연 여부와 유전자 간의 인터랙션을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터랙션 텀을 추가로 넣어주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플링크라는 잘 모르시겠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여기 자세히 결과 분석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분석을 해서 그 도출한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람의 1번부터 22번까지의 크로모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환자군에서 더 유의미하게 나타난 유전 변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스닙 정보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탑 p-밸류를 기준으로 오저링하여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스닙은 하나의 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노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이제 맨 마지막 콜럼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전자들이 좀 더 천식 환자에서 흡연 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실습과 학부 때 배운 R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QQ 플랫을 그려서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보시면 45도선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가 끝부분에 가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맨하탄 플랫이라고 미국의 맨하탄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플랫인데요.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식 환자에서 더 유의미한 스닙들이 이렇게 픽처럼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이미 논문들에서 밝혀진 천식 관련 유전자들을 저희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연구가 잘 비교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또한 저희는 기존에 밝혀진 유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학적 해석과 메커니즘을 토대로 천식 유전자의 새로운 천식 유전자를 이제 발굴하였는데요. 제가 제시한 유전자는 SE-TDB1 진으로 이 진이 흡연 시 더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토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이제 향후 의사분들이나 생물학자들께서 실험을 통해 이제 신약이나 여러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밑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연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용준 학생의 연구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천식 예측 모델 연구 섹션을 발표할 빅데이터 분석 연구실 석사과정 최용준입니다. 연구를 소개하기 앞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세 개의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영역으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또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또 이는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구현하는데 이제 초석이 되어집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기계학습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하고 원하고자 하는 현상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에게 이제 학습 및 경험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입력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학습법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문제에 대한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 및 판단을 하는 기술로 이제 기계학습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제 많은 선형성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이 기계학습에서 적용되고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학적 기본 지식이 연구하는 데 많은 기반을 다져줍니다. 세 번째는 딥러닝입니다. 이제 여러 비선형 변환 기법의 조합들을 통해서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출하고 기능을 요약해서 작업하도록 하는 게 딥러닝입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이 조화를 이루어 이게 구현이 되고요. 이처럼 딥러닝은 사람의 사고방식인 이제 신경회로 뉴런을 모티브 삼아서 컴퓨터에게 가르치고 인간처럼 학습하도록 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얼굴 합성 영상 기술, 뭐 검색어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 뭐 쇼핑몰 상품 추천 서비스가 있고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사물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또 의료계의 암 예측 진단 및 치료로도 이제 점차적으로 상용화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핫했던 이제 비트코인 및 주식 펀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여타 은행의 뭐 김 과장님들이나 금융회사의 최대리님들이 저희에게 금융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 기법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윤을 남겨주도록 열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상용화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은 어느 한 범주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접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항상 변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이 기술들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관련 언어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뭐 선형대수, 해석학, 확률이론, 통계학 개론 등 이제 탄탄한 수학적 개념을 잡아주는 과목을 들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후에 뭐 회귀 분석,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범주형 자료 분석, 최적화 이론, 응용 통계 등 이와 같은 인공지능 내의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면서 구현할 수 있는 전공 과목을 들으시는 것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이미 저희 응용수학과 그 커리큘럼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 연구실에서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저는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천식 및 COPD, 폐쇄성 면역질환, 폐쇄성 COPD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따르면 이제 천식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서 말했듯이 3억 명 이상의 환자가 추정되고 연간 40만 명 정도의 이제 사망으로 이르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이제 앞선 발표에서 설명했듯이 천식은 뭐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 담배 등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서 호흡곤란, 기침, 가슴 답답함을 느끼고 대부분 알러지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계절의 변화에도 따라서 천식이 발병할 수 있는데요. 평소 천식 환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작이 나타나고 이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인 천식의 무서움은 가벼이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천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천식에 대한 경각심을 미리 심어주고 개인에게 맞는 약물 치료 및 음식, 생활 습관을 찾도록 하고 그거를 개선해서 천식 및 COPD에 대한 예측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은 아래 차트는 실제로 천식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 방법으로 알고리즘이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이제 모르는 용어들이나 알고리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예측 모델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과정으로 모델들이 선별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환자의 의료 데이터와 유전자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모델에 넣어서 질환의 유무를 예측하게 되고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하여 천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한 가지 모델만 만들어서는 천식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때문에 이제 다양한 여러 모델의 수학적 수식과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예측값에 대한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한 모델이 얼만큼의 정확도를 나타내냐에 따라서 그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 나쁜 모델인지 판단하게 되고요. 모델을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정확도를 계산하는 다양한 측정 방법과 많은 논문을 참고해서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 로직에 맞도록 모델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또 최신 기법 및 지속적인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뭐 천식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뭐 주식이든 뭐 상품을 선택해주는 곳이든 얼굴 인식이든 다양한 연구 주제로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저희 빅데이터 분석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시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연구실에서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뭐 손들기 및 채팅 마이크로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다면은 그 다음 이제 한예원 조교님께서 다음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통계계산 실습실에 대해서 소개할 석사과정생 한예원입니다. 저희 통계계산 실습실은 현재 응용수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계신 김성욱 교수님의 담당 연구실입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연구실의 핵심 연구 분야와 저희 교수님께서 책임자로서 어떤 연구 과제를 맡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의 주요 연구 분야는 베이지안 추론에 기반한 수학적 모델링과 모스 추정을 하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이지안 방법론에 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에서 확률을 바라보는 관점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보통 고등수학에서 흔히 말하는 확률은 frequentist 관점이라고 해서 확률을 정의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베이츠 정리에 기초한 방법론이 바로 베이지안 통계인데요. 즉 베이지안 이론을 활용한 확률은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는 시대에서 베이지안 통계학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베이지안 통계 기법을 베이스로 한 수학적 증명이나 유도를 하고요. 여러 가지 수학적인 테크닉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델링을 한 뒤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교수님께서 단독 책임자로 진행하시는 연구 과제 그리고 연구실 소개도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내용은 올해 8월 말까지 약 3년간 진행되었던 기본 연구 과제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일별량 이항 분포를 확장한 이별량 이항 분포 BVB라고 하는데요. 그거랑 연관 이항 분포 GIB라고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변화점을 탐지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구성하고 또 이론적으로도 불명을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베이즈 요인이나 사후 확률에 기반한 일련의 가설 검정 등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과제는 한 달 전에 종료가 되었고 올해 3월부터는 가산 자료 분석에 대한 추론과 응용이라는 더욱 심도 있고 광범위한 주제로 5년짜리의 중견 연구가 저희 교수님이 선정이 되셔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존 기본 연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구성 및 코딩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계획서 작성 당시에 계획했던 대표적인 추진 일정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 보았고요. 데이터 분석 과정 중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실에 관한 소개인데요. 저희 연구실은 어떤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주로 통계 계산과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프로그래밍인 R 프로그래밍에 기반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교수님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SMU 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님인 토니 교수님과도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줌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메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구상하며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통계학과가 아니라 응용수학과의 통계 계산 실습실이죠. 그래서 통계적인 사고 역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타 학교의 통계학과 전공 대학원생들과 협업을 통해서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고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모델은 기존의 일별량 이항 분포를 확장하여 확률 변수가 하나도 존재하는 이별량 이항 분포를 토대로 한 모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별량 이항 형태를 띠는 실제 자료로서 야구의 타율 및 장타 비율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각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이별량 이항 분포의 회귀 모형을 토대로 해서 베이지안 추론과 프리컨티스트 방법을 비교하는 그런 모델을 구상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이시는 것처럼 랜덤 효과가 없는 모델로서 1번식과 2번식처럼 두 개의 로진 모형을 구상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야구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용한 야구 지표로서 즉 코베리에이트는 총 10가지로서 P와 Q에 대해서 각각 따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리고 P와 Q 둘 다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임의로 가정하고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각 모수의 조건부 상호 분포를 직접 유도해 보았고 이는 보시다시피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표준적인 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모수 추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샘플링 기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저는 메트로폴리스 해스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정값을 계산하였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은 제가 구상했던 모형의 추정값들을 플랫으로 그린 코딩의 결과물입니다. 이 정도면 각 모수들이 잘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야구 데이터에서 예측 분포를 유도하고 예측 분포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각 팀의 팀 또는 선수의 지표별 성향을 잘 예측하는데요. 이렇게 추후 경기의 예측 혹은 선수들의 연봉 책정 등에 있어서 이러한 예측 분포를 유도하는 것은 추후에 선수들에게 좋은 정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야구 데이터에 적용하였지만 뿐만 아니라 추후 교통사고 자료나 지진 데이터 사고 자료 등 다양한 자료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을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랜덤 효과를 포함하고 안 하고 그런 유무라든지 더욱 다양한 모형에 적용해서 모형 선택 방법론의 비교 연구를 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면 관련 분야 자료 예측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런 식으로 수학적 모델링에 기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응용수학과 대학원 소개 1차 세미나를 마칠 수 있겠는데요. 내일은 2차 세미나로서 정희영 교수님 연구실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이시는 링크로 내일 동일한 시간대 오후 5시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대학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이나 마이크를 켜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녹화 영상으로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못 들은 친구가 있다거나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응용수학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 거기서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혹시 대학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들었다가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좀 빠져나간 것 같고, 나는 이제 참여자로 했기 때문에 내가 발언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아까 좀 한마디 하면 요새 저희 학과가 들리나요 지금 이거? 네, 들려요. 잘 들립니다. 대학원 지금 활성화시켜서 많은 그 학생들을 지금 모집하기 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신임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많은 연구들 하고 있으니까 학부생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이 이번에 대학원 이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늦은 시간에 비도 오는데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누구지? 그 친구 나갔네? 조 교장. 네,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내가 그냥 마무리 해줘야 되겠네.
그럼 오늘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아까 한의원 학생 얘기했듯이 5시부터 정현 선생님 연구 소개가 있으니까 내일도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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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